안녕하세요.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26살 여자고 28살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와 저는 부산 출신인데 지금은 서울에서 각자 일하며 살고 있어요. 오빠는 강남에 있는 고급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저는 네일 아트샵에서 네일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새언니가 될 그 여자분은 25살인데 말 그대로 아기처럼 행동해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젖병으로 분유를 먹고 기저귀를 차고 손가락을 빨고 오빠가 모든 걸 다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언니 되실 분을 미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미선이는 대학 졸업까지 했고 머리도 나쁘지 않은 평범한 25살 여성이에요. 그런데 오빠와 만나면서부터 점점 이상해졌다고 오빠가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애교가 많고 의존적인 성격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정말 아기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대요. 지금 저희는 잠실에 있는 34평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원래는 오빠와 제가 함께 살던 곳인데 미선이가 2년 전부터 합류하면서 3명이 같이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의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환영했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미선이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서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 7시쯤 오빠가 먼저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해요. 그러면 미선이가 깨는데 깨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아기가 칭얼대듯이 으앙으앙 하면서 울어요. 오빠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우리 미선이 일어났네, 잘 잤어? 하면서 달래야만 울음을 그쳐요. 아침 식사 시간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미선이는 일반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아요. 대신 분유를 젖병에 타서 마시는 게 주식이에요. 하루에 분유를 4에서 5번 정도 먹어요. 그것도 350ml짜리 젖병에다가 말이에요. 처음 봤을 때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25살 성인 여성이 젖병을 빨면서 분유를 먹는 모습을. 일반 음식을 먹을 때도 오빠가 직접 떠서 먹여줘야 해요. 숟가락도 유아용 숟가락을 쓰고 그릇도 뽀로로나 헬로키티 그림이 그려진 유아용 그릇을 써요. 밥을 먹을 때도 계속 칭얼대면서 분유 먹고 싶어 하고 부채요. 그러면 오빠가 밥 먹고 분유 줄게 하면서 달래는 시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모든 게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출근 준비를 할 때가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미선이가 오빠를 따라다니면서 출근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넥타이를 숨기거나 구두를 감추거나 가방을 다른 곳에 옮겨놓거나 어린아이가 엄마가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특히 오빠가 현관으로 향하면 미선이가 현관문 앞에 서서 팔을 벌리고 막아서요. 오빠 가지마, 나 혼자 무서워하면서 울기 시작하죠. 그러면 오빠가 미선아, 오빠 돈 벌어야지. 저녁에 일찍 올게 하면서 달래는데 미선이는 더 큰 소리로 울면서 오빠의 옷을 붙잡아요.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실랑이가 20에서 30분씩 계속돼요. 오빠가 회사에 늦을까봐 조마조마하는데 미선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매달려요. 결국 오빠가 5분만 더 있다가 갈게 하면서 미선이를 안고 달래야 겨우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해요. 새언니, 오빠 회사 늦는다고요? 저녁에 오시니까 좀 보내드려요 하면 미선이는 싫어, 오빠 안 보내 하면서 더 세게 붙잡아요. 오빠도 괜찮다, 조금 늦어도 돼 하면서 미선이 편을 들어요. 오빠가 출근하고 나면 미선이가 1시간 넘게 현관 앞에 앉아서 울어요. 제가 달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오빠 언제 와? 오빠 왜 갔어? 오빠 보고 싶어 하면서 계속 울기만 해요. 저는 네일샵에 출근해야 하는데 미선이를 이런 상태로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늘 지각이에요. 울음이 그치고 나면 미선이가 분유를 달라고 해요. 그런데 컵에 주면 안 받아요. 반드시 젖병에 줘야 해요. 350ml짜리 젖병에 분유를 타서 주면 그제야 조용해져요. 젖병을 빨면서 거실 소파에 누워서 EBS 유아 프로그램을 봐요. 뽀로로, 코코몽, 타요 같은 것들만 봐요. 다른 채널로 돌리면 짜증내면서 다시 EBS로 돌려달라고 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미선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갈 때도 문을 열어놓고 제가 어디 있는지 계속 확인해요. 언니 어디 있어? 화장실 갔어 왜? 볼일 봐야지 언제 나와?
이런 식으로 5초마다 한 번씩 물어봐요. 가장 힘든 건 미선이가 저에게 계속 매달린다는 거예요. 오빠가 없으면 저를 따라다녀요. 제가 방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오고 화장실 가면 밖에서 기다리고 부엌에 가면 뒤에 딱 붙어서 서 있어요. 일을 하려고 집에서 내일 연습을 하면 옆에 의자를 끌어다가 앉아서 계속 쳐다봐요. 점심시간이 되면 또 분유를 달라고 해요. 밥을 해줘도 잘 안 먹어요. 대신 분유와 요구르트, 바나나 같은 것들만 먹어요. 그것도 제가 떠서 먹여줘야 해요. 처음에는 25살인데 왜 이래? 하면서 혼자 먹으라고 했더니 울면서 무서워 혼자 못 먹어 하더라고요. 오후 시간대가 가장 지옥 같아요. 미선이가 5분마다 한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해요. 오빠 언제 와? 7시쯤 올 거야. 왜 늦게 와? 일하니까. 나 무서워. 뭐가 무서워? 혼자 있으면 무서워. 내가 있잖아. 언니 말고 오빠가 좋아. 이런 대화를 정말 하루에 수백 번씩 반복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했는데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선이가 더 울면서 언니가 화냈어, 무서워하면서 더 매달려요. 미선이의 잠자는 모습도 정말 충격적이에요. 낮잠을 잘 때도 오빠가 옆에서 토닥토닥 해줘야 자요. 혼자서는 절대 잠들지 못해요. 그런데 오빠가 없으면 제가 해야 해요.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잘 자 하고 달래줘야 해요. 잠들어도 30분에서 1시간마다 깨요. 깨면 울기 시작하고 오빠 어디 있어? 하면서 찾아요. 낮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저녁에 더 예민해져요. 저는 이런 미선이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복잡해져요. 간식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분유 외에는 요구르트, 바나나, 사과 같은 것들만 먹어요. 그것도 제가 깎아서 작게 잘라줘야 해요. 포크도 유아용 포크를 써요.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된 플라스틱 포크요. 목욕은 이틀에 한 번 하는데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오빠가 있을 때는 오빠가 씻겨주고 오빠가 없으면 제가 해야 해요. 25살 성인 여성을 씻겨준다는 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스러워요. 샴푸도 베이비 샴푸를 쓰고 바디워시도 베이비 바디워시를 써요. 씻고 나서 베이비 로션까지 발라줘야 해요. 미선이 방에는 정말 아기 용품들이 가득해요. 젖병이 5에서 6개 있고 분유통이 항상 3에서 4통씩 쌓여 있어요. 기저귀도 있어요. 밤에 잘 때 가끔 실수를 해서 기저귀를 착용해요.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25살 성인이 기저귀를 차다니. 장난감도 많아요. 딸랑이 인형, 블록, 퍼즐. 모두 3에서 5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이에요. 미선이가 그런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아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뭐야? 했는데 오빠가 미선이가 좋아해서 하나씩 사줬다 하더라고요. 저녁 7시쯤 오빠가 퇴근하면 미선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루 종일 울고 칭얼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환하게 웃으면서 오빠에게 달려가요. 오빠 왔다. 하면서 오빠에게 매달려서 뽀뽀하고 안기고. 정말 아이가 아빠를 맞이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 돼요. 하루 종일 미선이를 돌봐줬는데 오빠가 오면 저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해요. 그때부터 제가 밀린 일을 하거나 쉴 수 있거든요. 오빠도 퇴근하면 바로 미선이를 돌봐야 해요. 옷을 갈아입으려고 해도 미선이가 따라다니면서 방해해요.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오빠 어디가? 하면서 문 앞에서 기다려요. 혼자 두면 울기 시작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빠가 직접 떠서 먹여줘야 해요. 저는 밥을 차려놓고 치우기만 하면 돼요. 미선이는 저녁에도 분유를 마셔요. 밥을 조금 먹고 나서 분유 먹고 싶어 하면서 보채면 오빠가 젖병에 분유를 타서 줘요. 가장 충격적인 건 미선이가 오빠에게 완전히 의존한다는 거예요. 오빠가 화장실에 5분만 들어가 있어도 문 앞에서 오빠 뭐해? 언제 나와? 하면서 계속 물어봐요. 오빠가 대답하지 않으면 울기 시작해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더 심해져요. 10시쯤 되면 미선이가 졸리다고 칭얼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빠가 미선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서 재워요. 등을 토닥토닥 해주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정말 아기를 재우는 모습과 똑같아요. 미선이는 오빠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오빠의 셔츠를 빨면서 자요. 정말 아기가 엄마 젖을 빨면서 자는 모습과 똑같아요.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밤에도 미선이가 자주 깨요. 새벽 2시, 4시, 6시. 깰 때마다 울면서 오빠를 찾아요. 그러면 오빠가 일어나서 달래주고 분유를 타서 주기도 해요. 새벽에 분유를 먹는 25살 성인을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런 생활이 2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미선이의 체격도 정말 아이 같아요. 키는 158cm인데 몸무게가 42kg밖에 안 돼요. 분유와 요구르트, 과일 위주로만 먹다 보니 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 옷도 XS 사이즈를 입고 신발도 230mm를 신어요. 냄새도 정말 아기 냄새가 나요. 베이비 로션, 베이비 파우더, 분유 냄새. 25살 여성에게서 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향수나 화장품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아요. 미선이와 외출할 때도 정말 힘들어요. 오빠와 함께 나갈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저와 단둘이 나가야 할 때는 난리가 나요. 마트에 가서도 계속 제 손을 붙잡고 있어야 하고 잠깐이라도 놓으면 울기 시작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무서워해요. 다른 사람이 함께 타면 제 뒤에 숨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으면 울면서 무서워 집에 가자 해요. 쇼핑을 할 때도 아기용품 코너에만 가요. 분유, 기저귀, 젖병, 장난감. 이런 것들만 사려고 해요.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옷도 오빠나 제가 사줘야 해요. 음식점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못해요. 매운 건 절대 안 되고 딱딱한 것도 안 돼요. 주로 죽이나 우동 같은 것들만 먹어요. 그것도 오빠가 작게 잘라서 입에 넣어줘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25살 성인이 젖병을 들고 다니고 손가락을 빨고 누군가에게 밥을 받아먹고. 가장 힘든 건 미선이가 밤에도 계속 깬다는 거예요. 잠들어도 1에서 2시간마다 울면서 깨요. 그러면 오빠가 일어나서 달래줘야 해요. 오빠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새벽 3시쯤에 미선이가 배고파 하면서 울면 오빠가 부엌에 가서 분유를 타서 줘요. 새벽에 분유를 먹고 나서야 다시 잠들어요.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돼요. 주말에는 더 심해져요. 오빠가 집에 있으니까 미선이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아요. 화장실 갈 때도 따라가려고 하고 샤워할 때도 문 앞에서 기다려요. 오빠가 잠깐만 기다려 해도 싫어 같이 있을래 하면서 울어요. 오빠와 제가 둘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미선이가 끼어들어요. 나도 끼워줘 혼자 두지 마 하면서 중간에 앉아요. 그러면 제대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오빠가 저에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미선이가 질투를 해요. 오빠는 나만 봐야 돼. 다른 사람 보지 마 하면서 오빠의 얼굴을 돌려서 자기 쪽으로 향하게 해요. 오빠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미선이가 방에 숨어버려요. 사람을 무서워해서 오빠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도 어색해하고 금방 집에 가버려요. 오빠도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미선이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희 남매가 자유롭게 생활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미선이 중심이에요. TV도 미선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야 하고 음악도 동요만 들어야 해요. 부모님이 올라오실 때도 문제가 돼요. 미선이가 부모님을 무서워해서 방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 부모님도 미선이가 왜 저래? 하시면서 걱정하세요. 오빠는 원래 사람을 좀 무서워한다 하면서 둘러대지만 부모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답답한 건 오빠의 태도예요. 저는 미선이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괜찮다. 미선이 성격이 원래 그렇다 하면서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빠 25살 성인이 젖병으로 분유 먹는 게 정상이야?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야, 미선이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어린 마음이 남아있는 거야. 어린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아기잖아. 기저귀까지 차고 있으면서 뭔 소리야? 그건 밤에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화가 전혀 안 돼요. 오빠는 미선이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분유를 먹는 것도 젖병을 쓰는 것도 기저귀를 차는 것도 모두 그럴 수 있다 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런 증상이 테익레이그램레이SSION이라는 거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거라고 해요.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은데 오빠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빠 이거 퇴행이라는 거래.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해. 무슨 치료? 미선이는 아픈 게 아니야. 아니야, 이런 게 바로 병이라고. 전문의를 만나봐야 해. 야, 미선이를 정신병자 취급하지 마. 오빠는 미선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거부해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 뭐가 문제냐 하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봐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미선이뿐만 아니라 오빠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25살 성인을 아기처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오빠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미선이 때문에 지각을 자주 해요. 아침에 미선이가 보내주지 않으려고 해서 늦는 거죠.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미선이한테 전화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미선이가 울면서 계속 전화를 걸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해요. 분유값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나가요. 기저귀, 젖병, 아기용품들까지 하면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들어요. 25살 성인 한 명을 위해서 이런 비용이 나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미선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려면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데 사람을 무서워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빠 혼자 돈을 벌어서 3명이 생활해야 해요. 저도 돈을 보태지만 오빠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미선이 때문에 집에도 친구들을 부르기 힘들어요. 미선이가 사람을 무서워해서 방에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친구들이 일찍 가버려요. 저도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기가 부담스러워졌어요. 미선이가 갑자기 울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되거든요. 데이트도 제대로 못해요. 오빠와 미선이와 셋이 함께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선이가 계속 오빠에게 매달려 있으니까 연인 같은 분위기가 전혀 안 나와요. 놀이공원에 가도 미선이용 놀이기구만 타고 식당에 가도 미선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주문해야 해요. 영화를 보러 가도 마찬가지예요. 미선이는 애니메이션이나 아동 영화만 볼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무섭거나 자극적인 장면이 나오면 울면서 나가자고 해요. 지난번에 로맨스 영화를 보러 갔는데 키스 장면이 나오니까 부끄러워하면서 눈을 가리고 울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는 오빠가 혼자만의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미선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샤워할 때도 언제 나와? 하면서 계속 물어봐요. 오빠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하지만 오빠는 오히려 미선이가 나를 필요로 해서 기쁘다 하면서 좋아해요. 이런 오빠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정상적인 연인 관계가 아니라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오빠의 건강도 걱정돼요. 밤에 미선이 때문에 자주 깨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려요. 직장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미선이의 증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완전한 아기가 되어버렸어요. 말투도 아기 말투로 바뀌었고 오빠 미선이 배고파 이런 식으로 말해요. 손가락 빠는 것도 더 심해졌어요. 하루 종일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손가락이 부어있고 빨갛게 되어 있어요. 오빠가 손가락 빨지 마 하면 잠깐 뺐다가 또 빨아요. 최근에는 미선이가 새로운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빈 종이에 크레용으로 낙서를 하거나 인형을 안고 자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거나 정말 유치원생 같은 행동들이에요. 음식도 더 까다로워졌어요. 이제는 이유식 같은 것들만 먹어요. 당근을 갈아서 죽을 끓여주거나 바나나를 으깨서 주거나 고형 음식은 거의 먹지 않아요. 그것도 제가 다 준비해야 해요. 목욕할 때도 욕조에 장난감을 띄워달라고 해요. 오리 인형이나 배 모양 장난감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거품 목욕을 하면서 거품이다 재밌다 하면서 좋아해요. 잠들기 전에는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콩쥐팥쥐 같은 전래 동화들이요. 오빠가 읽어주면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들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복잡해져요.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25살의 청춘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 싶어요. 새언니도 새언니지만 오빠도 20대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안타까워요. 제일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평생 이런 상태로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오빠도 미선이도 저도 모두가 힘들어할 텐데. 오빠는 요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미선이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지각도 자주 하고 상사가 뭐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미선이 관련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그대로니까요. 이런 상태로는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오빠의 정신 상태예요. 오빠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5살 성인을 아기 취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자신을 대견해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혹시 오빠도 같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오빠의 행동도 일종의 공조의존증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미선이를 돌보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독립을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오빠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망설여져요. 그렇다고 이런 생활을 평생 계속할 수도 없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런 증상을 성인 아기 증후군 ADULT 베이비 신드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실제로 성인이 아기처럼 행동하는 심리적 장애라고 해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치료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미선이가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이게 좋아, 오빠도 좋아해 하면서 현재 상태에 만족해요. 오빠도 미선이가 행복하면 됐다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말로는 이런 퇴행 현상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미선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오빠한테 미선이의 과거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냥 어려서부터 의존적인 성격이었다 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줘요. 혹시 오빠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말하지 않는 건 아닐까 싶어요. 미선이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연락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차단하고 살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가끔 미선이가 정상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오빠가 없을 때 저와 대화를 할 때 25살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럴 때 미선아, 이게 진짜 너잖아 하고 싶지만 금세 다시 아기 모드로 돌아가 버려요. 최근에는 미선이의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기저귀를 차는 횟수가 늘어났고 말도 더 어려져졌어요. 오빠 미선이 조그만데 이런 식으로 정말 3에서 4살 아이처럼 말해요. 보통 25살 여자는 향수 냄새나 화장품 냄새가 나죠. 미선이는 분유 냄새, 베이비 로션 냄새, 베이비 파우더 냄새, 요플레 냄새. 전형적인 아기 냄새가 나요. 지나가면서 맡으면 정말 아기 냄새예요. 오빠 직장 동료들한테 들었는데 오빠가 아기 있는 유부남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럴 만도 하죠. 매일 분유 사러 가고 기저귀 사러 가고 아기용품 사러 가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당사자들이 거부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강제로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어떤 병원에 가야 하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가족 상담이나 개입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본인이 거부해도 주변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선이가 왜 이런 건가요? 평소에 오빠나 제가 없으면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합니다. 혹시 이거 불안장애인가요? 아니면 의존성 성격장애? 분리불안 같은 건가요? 자가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오빠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병원을 가면 미선이에게 어떤 치료를 해주시나요? 엉엉스럽게 울고 마음대로 안 되면 떼쓰고 소리 지르고 칭얼대고 징징대고. 이럴 나이도 훨씬 지났잖아요. 손가락 빠는 것만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손가락을 너무너무 굉장히 심하게 빨아요. 얼마나 심하게 빨면 손이 빨갛게 되고 빨 때 쪽쪽쪽쪽 소리가 크게 들리겠어요. 증세가 심각한 건가요? 그러면 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까요? 오빠한테 초강력 순간 접착제처럼 너무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새언니인데 입원을 해야 한다면. 글쎄요. 게다가 요즘 폐쇄병동 문제 많잖아요. 인권 유린이다 뭐다 해서. 특히 더 열악한 병원은 완전 학대 수준이라는데. 제가 아끼는 새언니이자 오빠의 소중한 여자친구인데 어떻게 그런 곳을 보내나요? 이 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하지만 상황을 정확히 설명드리려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진지한 조언 부탁드려요. 저희 가족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문 상담 기관이나 병원 정보도 필요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